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 BI 안에 있는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비정형 자료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한국눈리협회에서 파워 BI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음성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 좀 하울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엑셀에 있는 파워 쿼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파워 BI에 있는 파워 쿼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파워 쿼리가 해당되는 버전마다 조금 엑셀의 버전에 따라서 좀 기능들이 좀 한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피스 365에 있는 해당되는 파워 쿼리를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 파워 BI 안에 있는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비정형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하는 방법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파워 BI 안에 들어가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API로 좀 찾아야 돼서 요게 맞는지만 잠깐 볼게요. 요게 맞는지만 잠깐 볼게요. 죄송합니다. 요게 맞는지만 잠깐 볼게요. 어허이.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API가 없네. 잠깐만요. API만 찾아서 해볼게요. 공공 API 있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보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게 맞을 거예요. 여기 맞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웹 API였네. 파워 쿼리 안에 들어가셔서,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파워 BI 안에 들어가셔서 파워 쿼리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웹 API라고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웹 API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좀 가시게 되면 공공 API라고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죠? 공공 API. 찾으셨나요? 다시 할게요.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파워 BI 메인으로 들어가시고 6번의 파워 쿼리. 다시 6번에 뭐라고요? 파워 쿼리. 그 안에 가시면 웹 API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웹 API라고 있으실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공공 API라고 따로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활용 1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활용 2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시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맨 끝에 여기만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1번부터 5번까지만 출력해라. 얘는 1번부터 50개만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만 카피해 볼게요. 컨트롤 C 하시고, 이게 하루에 몇 개밖에 안 돼서 지금 50개만 제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파워 BI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워 BI로 들어가실게요. 파워 BI 데스크탑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이거 끄시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예. 네.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눌러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데이터 가져오기 괜찮으시겠죠? 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웹을 누릅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웹을 눌러요. 웹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창을 그냥 붙이세요. 그 API 주소를 그냥 붙이세요. 붙이셨죠? 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다음같이럼 여기가 뭐 이상하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실 거예요. 로드를 합니다. 로드를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로드를 하시게 되면 얘가 불러드리게 되는데 별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안 돼요. 요거 누르시지 마시고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고요? 데이터 변환해서 누르시게 되면 다음같이럼 파워 쿼리로 얘가 들어가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오실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꺽쇠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얘는 좀 다르게 나오죠?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펼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펼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 딱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와 메시지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죠? 얘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얘가 또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펼치라고 나와요. 그죠? 얘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요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API는 다 아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나 이거를 제공할 테니 너희들 받을래? 우리가 업데이트 할 것만 받아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월 API,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면 얘가 계속 개정이 되겠죠. 그쵸? 얘가 계속 개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대분류, 그 다음에 지역구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현재 오타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마포구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얘는 일반적인 규격화가 되어 있는 정보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런 것들.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어떤 데는 대가루로 놓고, 어떤 데는 그냥 놓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로 놓고, 이런 것들이 비정형 자료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때는 대가로가 중요하고, 어떤 때는 가로가 중요하고, 어떤 건 얘가 중요하고, 어떤 때는 반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들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 요겁니다. 요게 시작과 끝나는 날짜가 되겠죠, 그쵸? 다시 얘는 뭐라고? 시작과 끝나는 날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놓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분할을 시켜야 돼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시작과 끝나는 것을 분할을 시켜서 얘가 며칠간 진행하느냐. 다시 뭐라고요? 며칠간 진행하느냐라고 놓고 지역구에 따라서도 평균적으로 어디가 많이 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빈도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구마다 그 다음에 며칠마다 진행되는 것이 빈도수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을 나눠야 된다. 다시 시작과 끝을 나눠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뭘로 자르면 돼요, 얘는 뭘로 텍스트를 나누면 돼요? 이 텍스트를 뭘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 얘는 나눠야 된다고요. 시작과 끝을 나눠야 돼. 어떤 패턴으로 나누면 돼요? 시작과 끝을 어떤 패턴으로 나누면 돼요? 물결로 나누면 돼요. 얘는 뭐라고요? 똑같은 패턴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물결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시작과 끝을 내가 시작점과 끝을 만들 수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 다시 뭐라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 잘라서 나누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문제 패턴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이런 패턴이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날짜를 계산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잖아요. 그죠? 끝나는 점에서 시작점을 빼잖아요. 그죠? 얘는 빼버리면 21일과 21일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0으로 나와요. 빼버리니까 얘는 뭐라고요? 0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0일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하루라고 계산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얘를 0으로 볼 건지 다시 뭐라고요? 하루로 볼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택배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받고 배송을 하는데 당일 배송을 하고는 뭐라고요? 0이 나버려. 그럼 얘를 0일로 볼 건지 당일 배송으로 볼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빼고 플러스 1을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뭐라고요? 플러스 1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내부교적으로 규칙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0이 나오는 게 맞아. 시작과 끝나는 게 똑같으니까 0이 맞아. 하지만 뭐라고 얘를 하루라고 볼 건지 0이라고 볼 건지는 내부교적으로 규칙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1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플러스 1을 한 번 더 해서 하루짜리 공용이다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으로 나오면 야, 우리는 1로 놓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자, 뭐 그렇다 치고요.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문제야. 어떤 때는 계열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세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만나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머리가 터진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비정형 자료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어떠한 규칙으로 우리가 통일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이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노가다예요 완전히. 근데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하면 되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시나요? 좌석별 금액이 나와요. 그죠? 좌석별 금액이 나와요. 그죠? 이거 잘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잘 이용하면 좋아. 근데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지. 자, 천천히요. 만 원과 만 띄고 원도 다 금액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첫 번째. 다시 해보라. 만 원과 만 띄고 원도 숫자 000으로 해서 붙여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그죠? 더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컬럼을 아예 나눠야 돼. VIP, R, S, A, 전서 이렇게 아예 컬럼을 나눠서 금액을 채워서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야 R석에 대한 분석을 하고 X석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만들 때 입력할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아예 만들 때 뭐라고요? VIP, R석, S석을 따로 컬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어떤 구에 어떤 패턴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정하냐. 그리고 하루에 몇 건 어느 정도 될지를 우리가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전처리가 힘들어. 이런 전처리가. 그리고 어떤 때는 할인 이 머리 터지는 거야 이거. 어떤 때는 할인, 어떤 때는 무료, 어떤 누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하나씩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씩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뭐라고요?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안 되는 거는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더 고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1층, 2층에는 놓지 말고 R석, 그 다음에 A석, S석 이런 것들 아예 컬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시겠죠? 아예 컬럼을 나눠야 좀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건 뭐야 이거? 무료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런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온다거나 링크 주소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점, 얘는 시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얘는 현재 비정형 자료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정형을 어느 정도 정형화로 편집을 해서 가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노가다 작업이다. 할 거냐 말 거냐. 그는 여러분들 판단. 오케이? 안 하면 속 편하지. 따서 뭐라고요? 안 하면 속 편하지. 근데 얘를 좀 더 신경을 쓰시게 되면 구후에 어떤 뮤지컬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더 적당한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를 만들 때 뭐라고요? 여기 제안할 때 이런 정보 봤더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가격으로 하세요. 어느 날짜로, 어느 요일로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우리가 제언을 하게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컨설팅이 되는 거죠. 그것만의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조사와 우리가 실태 조사를 했어. 여기 가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만족도 조사가 있어. 그 조사와 매칭을 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걸 매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매칭을 하게 되면 좀 더 인사이트를 더 심도 있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하시는 김에 제가 다른 강의들 많아서 제가 연속 해석에 30분에 끝내드릴게요. 해석 그냥 30분에 끝내드릴게요. 아셨죠? 해석에 30분에서 점심 식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는 경우 얘를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 얘는 이름만 추출하고 싶어. 얘는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 얘는 자를 수 있겠죠? 그죠? 뭘로 자르면 돼요? 그렇죠. 컴마로 자르면 돼. 근데 얘는 망하는 거야. 이럴 경우 뭐라고요?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넣지 말라고. 이렇게 넣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건 야 따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좋은 정보를 넣는다고 하지만 따로 넣으라고. 따로 진짜. 이런 거 좀 넣지 말라고 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뚜껑이 열린다고. 이런 것들이 전철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전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명이 들어오는지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나중에 뭐라고? 몇 명? 국내 몇 명? 해외 몇 명? 뭐 협업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더 고급적인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얘를 가지고 숫자와 문자를 제가 나눠볼게요. 다시 뭐라고요? 숫자와, 나이대만 가지고 제가 나눠볼게요. 다시요. 나이대만 가지고 숫자만 딱 발라내볼게요. 이거 어렵겠죠, 생각보다.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발라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려면 원본은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현재 이 원본을 보관을 해야 되겠죠? 얘를 커피를 하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돼. 다시 뭐라고?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맨 앞에다가 문자를 무조건 하나 섞어. 다시 뭐라고? 맨 앞에 뭐라고요? 문자를 아무거나 섞고 그 다음부터 숫자만 발라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천천히요. 얘는 숫자로 시작하고 얘는 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문자로 시작하게끔 만들어. 다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문자로 시작하게끔 만들어. 그 다음부터 숫자만 발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패턴을 제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엑셀로 하려면 이거 두 번 하는 거야. 이거 노가다 작업해야 돼, 이거. 이거 노가다 작업 아니야, 이거? 이거 죽는 거야, 이거 50개니까 하고 말지. 야, 어떨 때는 세월이 개월. 야, 이건 머리 아프겠다. 아무튼. 자, 시작합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얘가 엑셀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것처럼 핵심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열 복제라고. 복사 쓰지 마시고요. 복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복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복제를 뜨시면 얘는 엑셀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데이터가 맨 오른쪽으로 생성이 돼요.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알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오른쪽에 신규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문자를 무조건 하나 섞는다 그랬어요. 다시 뭐라 문자를 무조건 하나를 섞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변환으로 이 기능부터 한번 보실게요. 홈에 가니까 원본부터 여러 가지 등등등등 값 바꾸기, 뭐 결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변환 한번 볼까요? 변환을 보시게 되면 행렬 바꿈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형태를 바꾸는 거, 이름을 바꾸는 거, 값 바꾸기가 찾아 바꾸기예요. 값 바꾸기가 찾아 바꾸기, 열 분할이 텍스트 나누기. 네, 서식 한번 보실까요? 서식 한번 보실까요? 서식.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소문자, 대문자, 공백 제거, 정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시는데, 얘는 무조건 소문자, 얘는 무조건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얘는 스페이스가 나온 데까지는 소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예요. 뭐라고? 첫 글자만 대문자, 소문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할 거는, 공백 제거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선행 빈칸 안 들어갔나? 그러니까 앞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을 말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접두사, 접미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접두사를 추가하면 좋죠? 제가 여기다가 접두사를 추가하면 좋죠? 자, 접두사를 넣게 되는데, 접두사에다가 제가 그냥 A라고 넣을게요. 접두사에다가 뭐라고요? 그냥 A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A는 제가 그냥 접두사로 넣었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접두사로 넣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숫자를 발라낼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숫자만 딱 발라낼 거예요. 근데 숫자만 발라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하기 쉬워요. 여기서 하기 쉬운데 여기 보시면 변환에 가시면 열 분할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다시 뭐라고? 열 분할. 열 분할은 기본적으로 구분기호, 문자는 다 아실 거예요. 구분기호는 특수 문자나 요거는 문자 수는 몇 개로 자를 거냐.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숫자 대 비숫자. 얘는 뭐예요? 비숫자 대 숫자. 이거 다시 뭐라고요? 문자와 숫자 사이를 자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문자와 숫자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접두사가 문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찾겠다면 얘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다시 뭐라고요? 우선은 공통적인 것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부터 전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뭘 클릭하면 될까요? 숫자 대? 비숫자 대 숫자 맞나요? 얘를 눌러보세요. 얘 누르시면 얘가 문자는 쭉 나오고 그 다음부터 숫자만 시작되는 걸로만 딱 나와요.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것들만 딱 나와요. 괜찮으세요? 네. 이해되시는 거예요?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널이라고 나와요. 문자로만 되어 있으면 뭐라고? 자를 데가 없으니까 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널은 빈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칸, 블랭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얘를 선택하고 얘를 잘라야 돼. 그렇다면 얘는 현재 숫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얘는 현재 숫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변환에 가셔서 열분할. 괜찮으세요? 여기 뭐라고 있을까요? 숫자 대 비숫자. 이해되세요? 숫자로부터 뭐라고? 숫자와 뭐라고요? 문자 사이를 잘라라.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된다? 숫자만 이렇게 나오시는데, 선생님 숫자가 되긴 됐어요. 라고 나오시는데, 현재 ABC로 나온다는 것은 현재 문자형이에요. ABC로 나온 뭐라고요? 문자형이에요. 그럼 얘를 숫자형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컬럼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여기 가시면, 형태. 여기 말고 변환으로 가실게요, 변환. 변환으로 가시면 데이터 형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혹시 홈에 가셔서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홈에 가셔서도 데이터 형식이 있으시고요. 변환에 가서도 데이터 변환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그쵸? 데이터 형태.
네, 데이터 형태, 저 한번 보게. 데이터 형태에서 얘를 10진수로 바꿀 거야. 얘는 뭐라고요? 10진수. 자, 10진수하고 정수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거, 10진수는 소수점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10진수 쓰세요. 여유있게 쓰시려고 뭐라고요? 그냥 10진수 쓰세요. 10진수 쓰시니까. 예전에는 정수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똑같은 자료인데, 정수하고 10진수를 보면, 정수가 용량이 더 작아요. 실제 용량이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여유 공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다시 한번요. 연도 같은 경우는 정수로 하셔도 돼요. 연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연도도 있고 인원수. 그러니까 자연수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수, 명수, 횟수 이런 것들은 그냥 정수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10진수로 넣으세요. 속 편하게. 뭐라고요? 용량 우리는 1테라가 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10진수로 하세요. 아셨죠? 네, 10진수로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10진수로 얘가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겠고 빈도 분석도 돌릴 수 있겠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개월수가 되겠죠, 이건. 이건 다시 뭐라고요? 10 이상이 나오는 것들은,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잘라야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자를 거예요. 여기서 좀 잘라서, 세로 나오면 세로 놓고, 개월로 나오는 거는 다시, 나이로 다시 한번 환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파. 아우, 진짜. 아우, 이게 12cm, 요거 10개월, 12개월인데 우리가 어떡하냐고, 이거. 이거는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세는 그대로 가고, 개월이면 여기다 12로 다시 한번 나누면 되겠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 제가 왼쪽에서 하나만 잘라낼 거예요. 다시 뭐라고? 왼쪽에서 뭐라고요? 하나만 잘라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뭐라고요? 2개로 자르면 얘가 띠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만 자를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만 잘라서 세는 그대로 놓고 개로 끝나면 뭐라고요? 12로 나눠. 다시 뭐라고? 12로 뭐라고요? 나눠. 그러면 연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30, 좀 소수점 나오는 건 골치 아프다.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 자, 잘라봅니다. 자르는 것은 홈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열분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숫자만 발라낸다는 거? 엑셀에서 하려면 죽어나는 거야 이거. 엑셀에서 해보세요. 이거 죽어나는 거야. 근데 얘가 좋은 점은 이렇게 기록이 남기잖아요?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오면 이 과정을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얘가. 얘를 그 작업을 또 하실 필요가 없어. 얘를 바로 실시를 해요. 이 과정을 계속하게 돼요. 네? 자, 잘라볼게요. 해당되는 부분 열 선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를게요. 열분할. 여기서 뭐라고요? 문자수로 자를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문자수로 자를 거예요. 괜찮으세요? 예. 자, 왼쪽에서 한 번만 자를 거예요. 왼쪽에서 뭐라고요? 한 번만. 1로 잘라요. 이 반복은 뭐냐면 계속 수행해요. 계속. 얘는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리는 것을 보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가 널이면 널로 처리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뒤에 거 깨끗하게 지울게요. 우선 지저분하니까 얘 드래그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가 드래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선택. 괜찮으세요? 넣고 다시 한번 Shift 누르고 뭐라고요? 선택.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열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얘가 지워지실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제 천천히 진행할게요. 천천히. 자, 얘가 널이면 널이라고 계산할 거예요. 다시 널이면 뭐라고요? 널이라고 계산할 거고 세면 얘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걔는
나누기 12로 할 거다. 나누기 12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if문을 써봐야 되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근데 나누기가 되려나? 모르겠다.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열 추가를 할 거예요. 다시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요? 열 추가를 하시는데 조건문이죠? 할 거니까 우리가 조건문이잖아요. if니까. 조건열 놓으시고요. 자, 사용자 지정인데 제가 연령이라고 고칠게요. 다시 얘를 뭐라고요? 연령이라고 고칠게요. 자, 조건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제가 맨 마지막 요건데 이름만 바꿀게요. 이게 너무 길다. 이름만 바꿀게요. 이름만 연령 구분이라고 놓을게요. 이름만 바꿀게요. 연령 구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연령 그룹. 요것도 이름 바꿀게요. 연령. 이렇게 만들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실제 이제 연령으로 실제 연령을 다시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열 추가해서 조건열로 들어갈 거고요. 실제 연령으로 놓을게요. 실제 연령. 지우고 실제 연령. 자, 조건이에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연령 구분 괜찮으세요? 연령 구분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뭐랑 같냐면은 널과 같다면 얘가 널과 같다면 제가 뭘로 바꾼다 그랬나요? 널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빈셀은 뭐라고요? 빈셀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신가요? 자, 추가. 자, 연령 구분입니다. 계속 갈게요. 연령 구분에서 만약에 같다는 거잖아. 같다. 뭐하고 같다? 세랑 같으면 얘를 선택하셔서 갑으로 입력할 거냐, 열을 선택할 거냐인데 현재 저는 열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열을 선택하는데 어떤 열을 선택할 거예요? 어떤 열을 선택할 거예요? 연령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연령을 선택합니다. 얘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맞죠? 맞죠? 네, 열 추가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연령 구분을 연령 구분이죠? 연령 구분을 뭐랑 같으면 개와 같다면 얘가 나누기가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을 선택하게 되는데 연령 얘가 나누기가 안 되네요. 얘가 얘가 안 되네. 얘가 연령 나누기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서 얘만 따로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만 다시 한번 끄집어낼 건데 얘는 우선 없앨게요. 얘는 삭제할게요. 삭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널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도 널로 바뀌겠죠. 그쵸? 새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널로 바꾸는 거죠. 그쵸?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다음 같은 결과치. 그러면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하나 12로 나눈 값을 넣어야겠다. 다시요. 여기다 뭐라고요? 여기다 12로 나눈 값을 놓고 세면 요거 가져오고 개면 나눈 값으로 놓고. 자, 다시 한번요. 연령을 선택하시고 변수를 계산할게요. 얘를 나누기 12로 나눠볼게요. 열 추가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표준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요. 열 추가를 가셔서 얘를 뭐라고요? 표준에 가셔서 나누기. 여기서 뭐라고요? 나누기 값을 12로 나누자. 나누기는 뭐라고요? 12로 나누자 하게 되면
이렇게 12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12로 나눈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나온 실제 연령에서 얘를 다시 한번 이 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문을 좀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 얘를 만들고 널은 널로 새는 요걸로 가져오고 개는 요걸로 가져오면 되죠. 그쵸?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직접 나누기가 안 되니까 12로 나눈 걸 넣었어. 그래서 아까 조건을 제가 어떻게 놓으셨어요? 조건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조건은 어떻게 놓으셨어요? 널은 널로 놓고 새는 연령을 갖다 놓고 개가 되면 나누기로 갖다 놓고 그렇게 되면 실제 연령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네? 또 해볼게요. 아셨죠? 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신 것 같긴 한데 또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얘를 아래쪽에 쭉 내려가시면 50개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얘가 현재 50개까지밖에 없어요. 홈에 가셔서 얘를 고급 편집기 한번 가보실게요. 홈에 가셔서 뭐라고요? 고급 편집기에 가시면 맨 위에 제가 50개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죠? 얘를 100이라고 고쳐볼게요. 다시 얘를 뭐라고요? 100으로 고쳐볼게요. 그리고 완료 한번 눌러봅니다. 딱 눌러보면 얘가 100개가 되면서 100개를 불러드리면서 오른쪽 거 보시면 얘를 처리하죠. 100개가 되면서 뭐라고 얘가 처리를 하게 되죠. 어떠세요?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반복 수행은 계속 알아서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해당한 부분을 여기는 왜 또 명으로 들어가 있어? 아우 씨, 아우 야, 이거 뭐야 얘? 왜 이거 명이야 왜? 얘 뭐야? 왜 명수가 없어 얘는? 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망했어, 그죠? 성인 누구나 12명? 이거 뭔 소리야? 12명 들어오라는 뜻이야? 놔!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거 처리하기가 녹록치 않다. 뭐라고요?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눠야 된다고, 좀, 진짜, 씨. 아무튼. 그래서, 떼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잘 수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은 요 정도로 우선 맛배기 잠깐 보셨어요. 그러니까 파워쿼리가 뭔지는 아셨겠죠? 그냥 다시 실습할 거예요. 아셨죠? 다시 새롭게 와서 다시 실습할 건데 그동안 엑셀로 열심히 노가다 작업하셨던 거 뭐라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자, 그러시면 우리 저희와 함께 식권 받고